네, 지금 시각이 5시 31분이네요. 네, 제가 지금 저게요. 네, 제 눈을 언제 떠주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 동안 그냥 딴짓했어요. 네, 저 혼자 글쓰기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못난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은 훨씬 더 빨라요. 저 혼자 조용히 그냥 아무 저기 생각 없이 그냥 글 쓰는 것보다는 오늘도 이렇게 저한테 못난 이 짓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못난 이 짓 언제까지 할 건가요? 예, 이거 2015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 그따 짓을 하는지 몰랐어요. 철저히 지금도 그래요. 자기들 못난 이 짓 하고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 제 유튜브가요 지금 2G보다 갤럭시 2G보다 더 형편없어요. 지금 5G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세 단계가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게요 버퍼링이 돌아가요. 그리고 하얘요. 2G도 그렇게 켰을 때 그냥 하얀 게 그냥 10초 이상 계속되고 아니면 심지어는 30초 이상 계속되고 그런 적이 경험 못했어요. 지금 5G 가지고 어떨 때는 30초 이상 화면이 그냥 하얘요. 계속해서 버퍼링만 돌아가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지금 제가 30분 동안 배터리가 몇 퍼센트나 빠져나가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랬거든요. 안 켜놓고 30초 동안 30분 동안 그런데 그건 잊어버렸네요. 안 켜놓고 30분 동안 딴짓하면서 아무튼지간에 가지가지 자기들이 못난 짓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아무튼지간에 수사권은 검찰 거 아니잖아요. 수사권은 당연히 경찰이 가져야 돼요. 수사권, 기소권, 판결권, 검찰, 법원이 세 기관이 나눠 갖고 서로 야합하고 담합하는 게 아니고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사법정의, 사회정의를 튼튼탄탄하게 구축해 나가는 게 그게 정상적인 지식인들이면 지식인들이고 지도자면 지도자고 법과 국민에 군림하기 위해서 그 불법적인 권세 위세에 떨치면서 부정부패 탐닉하잖아요. 그리고 전관과 현관이 협잡해서 유전무죄 만들어내고 무전유죄 만들어내는 그런 범죄 행각에 대해서 그걸 전관예우라는 아주 이름도 너무나도 곱다랗게 명명해버리시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근데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그 터무니없는 이름에 반발을 못해요. 유전무죄라는 것도요. 영등포 교도소에서 탈출한 지강원 일파가 그나마도 세상에 알렸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고 나니까 유령무죄, 유권무죄.
네, 그런 것까지. 네. 대한민국은 네, 그 깡패 왕국에 불과하다는 거. 네. 세월호 참사 사고가 네, 안 일어났으면요. 제각각 네, 자기 구역을 자기들이 네, 감당하고 있는. 네. 뭐 마피아 네, 조직이죠. 대한민국의 국가 조직이. 네. 교피아, 해피아, 네, 검피아, 법피아. 네. 뭐 갖다 붙이는 듯 다 네, 피아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폭로가 정체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정체성은 네, 아무튼 이제 세월호 참사 사고와 함께 네, 드러났어요. 그리고 딱 네, 거꾸로 뒤집힌 네, 그 세월호의 잔해가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네, 언젠가는 그렇게 네, 물속에 거꾸로 뒤집혀서 가라앉으면은요, 그 저기 네, 피해는 전부 네, 저기잖아요. 돈 있고 뭐 네, 드립다 냅다 네, 저기에요. 네, 부정부패 아니면 네, 뭐 투기. 네. 그것도 네, 알짜배기 그 네, 정보를 미리 네, 선취해 가지고 네, 마련한 네, 그 네, 미개발지를 네, 재빨리 그냥 전부 사버리죠. 그래서 네, 정작 이제 개발 단계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은 네, 땅을 안 갖고 있어요. 다 네, 팔아치우고 전부 네, 네, 내부 정보를 개발 정보를 네, 입수한 사람들이 다 네, 어떻게 하든 네, 매점 매석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거에 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고약한 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에요. 예, 가난은 네, 대물림 되는 거고, 네, 국민은 네,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아야 되죠. 네, 깡패 왕국엔 네, 졸개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꼬붕으로 살아야 되고, 진정한 네, 인격체는 네, 약자 앞에서 겸손하죠. 강자 앞에서는 당당하고요. 네, 그것이 성공한 인생으로 살다가 인간답게 살다가 가는 거고 지도자답게 살다가 가는 거죠. 약자 앞에서는 네, 정말 지랄 발광하고 강자 앞에 가면은 네, 아파쯤 네, 굽신굽신 네, 완전히 네, 똘마니 노릇하고 네, 똘마니 노릇이라는 게 네, 똘마니라는 단어가 참 네, 제 입에 안 붙어요. 그래 맞아 똘마니야.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봐 그게 뭐였지? 네. 똘만이라는 네, 그 단어가 참 제 입에 네, 안 붙어요. 네, 아무튼 간에 네, 그게 지금 대한민국 지도자의 그 네, 현주소잖아요. 잘못된 거는 네, 고치면서 가야죠. 전부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철저히 네, 야합 체제. 네, 검찰들이 피해자로 저기 뭐야 전락하고 나서 딱 보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네,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네, 맞짱뜨기를 시작했어요. 정면 도전이에요. 네, 검찰총장을 직접 고소하고 서울지검장 네, 검찰총장 그 당시에는 검찰이 네,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네, 내사 공람 종결 처분 수사도 안 해보고 그냥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내사 공람 종결 처분이라는 게 네, 제가 제출한 고소장을 제 고소사건을 어떻게 왜 수사도 안 하고 네, 덮어버려요? 그럴 권한은 없는데.
그것도 내 검판사 비리를, 네, 검판사 비리가 아니네, 검찰 비리를, 네, 동서문화사 저기 교학사에 매수된 조광수, 정병두, 박정규 그 세 사람의, 네, 뇌물을 안 먹었으면 네, 그런 짓 안 하죠. 뇌물수수죄. 근데 그 당시에는 네, 공무집행에 방해, 공무집행이 아니고 권리행사 방해죄, 네, 직권남용. 그걸 몰랐어요. 네, 보니까요. 검찰 비리 피해자, 네, 법조 비리 피해자, 국가공권력 피해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 눈에는 네, 진짜 네, 도둑의 눈에는 도둑만 보이고, 네, 부처의 눈에는 네, 부처만 보인다고 하더니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하니까요. 예, 검찰 비리 피해자도 너무 많고 사법 비리 피해자도 너무 많고, 네, 제가 싸워서 이긴 다음에는요, 그 치닥거리를 할 수 있나요? 네,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근데 제 마음부터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법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았어요. 일부러 네, 법 공부 네, 안 했어요. 법 공부라는 거는 네, 그들이 암호화한 네, 그 법률 용어를 네, 제대로 네, 풀어서 저기 익히면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네, 법은 어려워. 법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 어렵잖아. 관심 딴 데 돌리셔. 네, 법은 어려운 거야. 그렇게 내 쇠뇌를 시키려고. 네, 전부 내 법률 용어를 전부 내 암호화했어요. 근데 내 알고 보면 별거 아니죠. 무슨 대갈통님을 내 디립다 냅다 내 아주 내, 응? 내 굴리고 굴려서 뭐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너무나도 뻔한 얘기지, 그 단어를. 네, 908 한자로 안 쓰고 그냥 네, 한글로 그냥 띄어서, 아니, 띄어쓰기 없이 908이라고 해놨어요. 네. 908이 뭐예요? 그랬더니 908도 모르면서 무슨 검찰하고 맞짱뜨기 하느냐 그러고 네, 놀려먹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까 네. 그럼 908이라고 네, 띄었어야죠. 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네. 908이라고 그냥 네, 써버리니까요. 이게 도대체 908 이게 뭐지? 네. 그러니까 네. 검사개장이래요. 네. 참여개장이라고도 하고 검사개장이라고도 한대요. 네. 검사개장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네. 또 참여개장은 또 무슨 뜻이고? 네. 형사소송법에 네. 검사는 질문하고 네. 진술조서는 참여개장이 네. 작성하고 네. 2인 1조예요. 그런데 네. 그 2인 1조 지켜지는 건 네.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그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네. 범죄 건수가 네. 저기에요. 네. 200만 건이고. 네. 그런데 네. 검사 수는 네. 1,400명인데 2005년도 통계예요, 이게. 네, 1,400명 중에서 네, 수사검사는 네, 700명이래요. 범죄 건수가 200만인데 네, 수사권 네, 기소권 네, 판결권까지 다 검찰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네, 유물이에요. 전형적인 네, 유물이 네, 형사소송법하고 네, 검찰청법이더라고요. 네, 검사동일체 원칙. 부당하기 짝이 없는 명령에도 무조건 내 복종해라. 그리고 네, 일제시대의 그 치안유지법이 그대로 내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으로 됐고, 그거는 내 코에다가 걸면 코걸이, 귀에다가 걸면 귀걸이.
그냥 다치는 대로 네 그냥 갖다가 붙일 수 있는 네 그런 법이고 네 알고 보니까 너 별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네 쉬워요. 네 대한민국은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법. 구멍가게를 하나 하도 네 법을 지키면 망해요. 네 그거는 네 이해찬 네 그때 네 의원님이 1992년 8월 네 23일일 거예요. 아마 22일인지 23일 날. 네. 국회에 네 글쎄요. 네, 의원회관에서 했을 것 같아요. 네, 저 본관이 아니고, 예, 국회 본관이 아니고 의원회관에서 네 그렇게 네 간담회를 했어요. 네, 거기를 네 우연히 네 찾아 들어갔는데 그렇게 네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런 거 절대로 네 언론에서는 네 보도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뭐 도서관에 국회 도서관이나 네 대법원 네 도서관에 가면 국회 도서관은 제가 네 아직 안 가본 것 같아요. 네 국회 도서관 한번 가본다 하면서 못 가봤어요. 근데 네 대검찰청에도 네 도서관 못 가봤는데 대법원의 도서관 좀 네, 자유롭게 네 열려 있더라고요. 거긴 네 열린 공간이에요. 네 검찰청은 네 함부로 네 돌아다닐 수 없는 공간이고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 네 네 도서관에 가니까 논문들이 쭉 있더라고요. 법에 관한 논문들이. 네 그 논문을 네 한번 네 다 뒤져봤으면 좋겠다. 네 저기에서 네 어느 정도나 네 이 논문에 네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이 예, 반영이 돼 있고 조명이 돼 있는지 네 그런 것도 일일이 다 네 누군가를 네 돈 네 손해배상금 받으면 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공개되어 있는 네 그 정보가 어느 정도이고 그냥 비밀의 장막에 딱 갇혀서 국민은 절대로 네 그래도 네 논문에라도 발표가 돼 있으면 네 열의를 갖고 거국적인 차원에서 한번 뒤져보자 네 작정하면은 네 그거 뒤져볼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공개돼 있고 어느 정도가 네 어느 누구 감히 말 못하고 그냥 네 그러려면 네 저도 네 대한민국이 네 그 절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 비밀이 뭔지를 네 저는 네 그거 유심히 네 관찰하고 있어요. 네 이런 현실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네 말을 못하는 거구나. 네 제가 계속해서 네 우리는 네 국가 권력의 주인이 아니다. 근데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어떻게 주인다운 주인이 될 수 있느냐. 눈치 보기에 바쁘고 네 알아서 기는 네 꼭두가시 허투압이다.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대자보를 만들어서 네 서울대학에 네 중앙도서관 통로에다가 네 게시를 했는데 법대 학생회에서 네 그거 네 8년이나 했어요. 8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왜 스스로 네 그만둬야 됐을까요? 네 검찰에서 내 명령 부당하기 짝이 없는 명령 내리면 서울대학에서는 그대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실행해야 되잖아요. 복종해야 되잖아요. 네, 딱 낌새가 네 이미 네 부당한 명령이 네 하달이 됐다. 네, 그거 딱 네 네 눈치코치를 주시는데 제가 네 어떻게 그걸 계속해서 서울대학에 대자보 비치는 거를 계속해요. 네, 알았습니다. 여기서 좀 물러나죠. 그래야만 후의를 기약할 수 있죠. 네, 이제 그만 네 대자보 그만 붙이세요. 네, 그런 말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네
후위를 기득히 할게. 제가 정말 붙이고 대자보가 있을 때 네, 밀어붙일 수 없잖아요. 네, 2005년도에 네, 제가 2000년도에 그 저기에요. 네. 스스로 중단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 가서 네. 중앙도서관 통로에다 붙이고 뭐 네, 법대 건물에다 붙이고 안 하고요. 그냥 네. 중앙도서관 그 저기에요. 네. 계단에다 그냥 네. 쭉 깔아버립시다. 네. 쭉 깔아버리는 방법을 네, 선택했어요. 네. 붙이는 것도 네. 번거롭지 않고 또 네. 걷는 것도 네. 번거롭지 않고 그저 네. 돌멩이를 네. 누질러서 네. 그렇게 하고 네. 정말로 우리가 네. 국적인 차원에서 공유해야 되는 네. 그 대접을 하나 만들어서 네. 행정실로 가지고 갔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네. 그게 바뀌더라고요. 바뀌는 때 네. 학생회가 네. 저기요. 네. 앨범 네. 수주하면서 네. 좀 네. 아마 네. 사진관 네. 사장한테서 네. 조금 네. 촌지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뭐. 그러니까 그거 네. 앞세워 가지고 그거 앞세우고 그냥 저기에요. 네. 대자보 게시권을 네. 학생회가 갖고 있던 대자보 게시권이 네. 학교 측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외부 사람들이 네. 붙이려면 네. 행정실에 가서 네. 도장을 받아야 돼요. 네. 보나마나 도장 안 찍어줄 거지만 네. 그렇다고 네. 확인도 안 하면은 어떻게 해요? 확인은 해야죠. 안 찍어주시더라 역시나. 네.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법대 학생회장한테 네. 그거 보여줬어요. 이거 우리가 네. 몰라도 되는 네. 저깁니까?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현실입니다. 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거국적인 차원에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네. 공유해야만 됩니다. 언론에 보도 안 해줘요. 그러면 보도를 안 해주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거. 네. 그 정보들. 네. 이제는 네. 진보 쪽에도 유튜버들 많잖아요. 저도 유튜브 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네. 검찰 왕국의 정체성. 그들이 네. 그 검찰 왕국을 네. 구축한 네. 수법들. 그리고 네. 그 후에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네. 그 네. 터무니없는 네. 통계들. 그리고 그들이 네. 온갖 비리를 다 네. 조작하는 네. 방법들. 언론 보도를 네. 어떤 식으로 네. 원천모세하는가. 언론인들은 네. 도대체 네. 검찰에게 언론은 네. 어떤 존재인가. 근데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네. 중구난방으로 그냥 네. 그렇게 제각각 떠들어 대는 게 아니고 딱 저기죠. 한번 네. 정보를 모아보자. 그렇게 하고 합의하고 네. 도대체 절대로 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네. 비밀로 비춰지고 있는 네. 그 저기가 뭔가. 그 어느 누구도 네. 지적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가 네. 뭔가. 그거 거기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나 네. 지적이 돼 있는가. 네. 논문에 네. 인용된 네. 그 저기는 네. 몇 편이나 되는가. 네. 반드시 고쳐야 될 네. 그 고질적인 문제인데. 네. 그 어느 누구도 네. 논문에 네. 전문가들이 네. 법률 전문가들이 논문에도 네. 인용하지 못했다면은요. 네. 언론에 보도 절대로 안 되고. 네. 엠바고 딱 걸어놓고. 그거 네.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게 네. 언론이네 네. 그럼 뭐예요 도대체.
네, 근무 환경이라고. 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네, 정 맞을까봐 네,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되고. 그러면 네, 국민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국가 그냥 네, 무심하죠. 그 무심함을 네, 그렇게 네, 무심하면 무지해지고 군멍청이가 되고 주인다운 주인으로 절대로 네, 못 서죠. 그래서 네,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예, 알아서 기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알아서 기지 않으려면 네, 그런 네, 저기 종들이 무서워서 네, 종의 종노릇을 예, 하고 있다면요. 국가 권력의 주인님들이 그게 네, 75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네, 정체성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네, 치욕적인 역사라면요. 네, 저는 네, 일본 사람들한테 네,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아직도 네, 조소재판주의가 네, 아직까지도 네,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 네, 조소재판주의 시작하려면, 아니, 공판중심주의 시작하려면은요, 네, 판사님, 네, 그, 저기, 형사소송, 네, 그 체계를 바꿔야 돼요. 뭐, 실체적인 진실을 찾기 위한, 네, 그, 네, 수사 인력도 있어야 되고요. 네, 수사 인력은, 네, 경찰관들은 얼마든지, 네, 충원할 수 있어요. 네. 그 옛날에, 네, 행정고시, 사법고시, 네, 합격한 분들, 또, 네, 경찰대학, 네, 졸업한 분들, 그리고, 네, 수사 업무를 네, 뭐 수십 년 동안 네, 감당해 오신 분들, 그분들이 그대로 네, 가서 네, 옛날 하던 바를 그대로 네, 그 수법 다 동원해서 네, 수사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네, 한번 네, 거듭나는 재탄생하는 수사관다운 수사관으로, 검사다운 검사로, 판사다운 판사로 거듭나는 네, 거듭나도록 만들어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 권력에 똑바로 주인으로 똑바로 서는 방법으로. 네, 그 과정을 네, 씻긴 구타는 네,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네, 회개하라. 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 세례요한이 네, 그렇게 무슨 세례를 줬잖아요. 씻긴 굿을 한 거죠. 네, 먼저 우리가 네, 그렇게 네, 알아서 기어야만 했던 죄. 네, 그거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네, 알아서 기지 않겠습니다. 틀린 건 틀렸다고 정정당당하게 네, 지적하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죠. 그리고 네, 정말 네, 대한민국을 네, 우리들의 정체성도 네, 똑바로 세우고 네, 잘못된 관행이 뭔지 관습이 뭔지 도대체 네, 대한민국의 네, 법과 네, 제도가 얼마나 진짜 네, 형편없는 네, 흉물로 바뀌어져 있는지 네, 법도 네, 엉망진창인데 법 제정 과정에서 네, 그 조직 이기주의가 네, 아주 네, 치열한 로비를 하잖아요. 그 로비가 네, 저는 네, 감옥에 가서 네, 제일 네, 내가 참 여기 잘 왔다고 네, 생각하게 된 네, 이유 유전무죄의 네, 실태가 뭔지 그대로 내 감옥에서는 다 그게 돼 직접 목격이 되더라고요. 네, 신입방에 있을 적에는요. 처음 들어가면 네, 신입방에 네, 하루나 이틀 밤 자요. 거기서 신입방에서.
근데 저는 아마 한 3일쯤 있었던 것 같아요. 신입방에서 한 3일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다 하루 만에 빠져나가는데 자기 방 찾아서 배정을 하는 거죠. 사기는 사기방으로 보내고. 절도는 절도방, 간통방, 사기방, 무슨 방, 무슨 방. 그것도 방 배정이 맞는 건가요? 그렇게 똑같은 죄수들끼리 아무튼 지간에 저기잖아요.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 아니면은 아무튼 지간에 죄수가 맞잖아요. 재판 기다리는. 재소자라고 무죄 추정 주의니까 재소자라고 불러드려야죠. 죄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교도 행정을 그 사람들이 다시는 죄를 안 짓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죠. 국가공권력이. 끼리끼리 모아서 지들끼리 작당하고 지들끼리 사기 수법 연구하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저는 간통방에 배정이 됐어요. 3일 만에. 아니 처음에는 저도 사기방이었나 봐요. 1층에서는 2달 동안은 거기에 교통사고도 있고 저는 무고죄로 그 검찰총장 김도원 검찰총장하고 김종구 서울지검장을 무고했다는 제목으로 검찰이 조작해서 전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요. 이게 유전무죄의 실태가 뭔지. 저게 저녁 때가 되면은 저녁 식사 끝나면 관방문이 열려요. 석방될 사람들 석방 그 절차를 절차를 밟은 후에 출소하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저게요. 1층에서는 11방에 있었어요. 13방이니까. 근데 2층에서는 8방에 있었어요. 11방에서는 11, 12, 13밖에는 안 보이죠. 8방에 있으니까요. 8, 9, 10, 11, 12, 13 6개 방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튼 지간에 그러면 그 6방에서 출소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무슨 죄인데 무슨 정관예우 변호사 사가지고 얼마를 드렸다고 하더라. 얼마에 샀다고. 그리고 집행유예다 아니면 뭐다 그런 거 출정하고 법정에 나갔다는 걸 출정이라고 해요. 운동하고 그 다음에 면회 접견하고 변호사 접견 가족 접견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나갔다 들어왔다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정보를 모아요. 사기도 그냥 치는 게 아니고 절도도 눈치코치 있어야 되고요. 사기도 정보가 있어야지 사기를 치죠. 정보 없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의 돈 사기칠 수 있나요? 그 사람들 정보 수집 능력이 참 출중하고 탁월하다. 도둑질도 그냥 공연한 욕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지들 나름대로 다 그만한 훈련이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신경 쓰고 살잖아요. 참 아까운 인재들이 많더라고요. 범죄자들 중에서도 저 사람
내 사기 조직이나 아니면은 절도 조직에 범죄 조직에 가담하지 않고 무슨 자기 사업체든 장사든 했다면 싹싹하고 판단력 빠르고 결단력도 빠르고 실행력도 기가 막히고 아무 근심 걱정 안 하고 자기 능력 제대로 성장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걸. 배운 게 도둑질이라 평생 그렇게 감옥에 들락거리면서 그렇게 한평생 마치게 되겠구나. 그런 걸 보니까요 참 딱하고 추근하더라고요. 부모 잘 만나야 되는 것도 맞고요. 환경을 잘 만나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렇게 함정 속에 깊숙이 발을 담그면 안 된다는 말도 맞고요. 아무튼지 간에 근데 감옥 재판받는 그 구치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은 입운동밖에 없어요. 그냥 앉아 있어야 돼요. 화장실에 갔다 올 때 말고는 그냥 거기에 앉아 있는 게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운동을 하고 뭐 저기 하면은요 교도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래층 교도관들은 말려요. 하지 말라고. 2층 교도관들은 안 말리더라고요. 이게 맞지. 무죄 추정주의인데 꼭 그거 딱 그 자리에 앉아서 벌서고 있으라는 게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다못해 저게요. 책은 빌려주는 사람이 재소자들이 그 책 저기 끌고 다녀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볼만한 책들이 있을까? 조금만 더 돈을 들이면 그냥 누군가가 시사해주는 그런 책이 아니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정말 교도 행정다운 그 교도 행정이 가능해질 것 같은데 만들어 놓는 그 감방을 만들어 놓는 그 저기부터가 대단히 악랄해요. 악질이에요. 화장실 저게요 푸세식을 예전에는 전부 푸는 푸세식이죠. 그걸 수세식으로 바꾼 게 몇 년 전이라는 거예요. 아무튼지 서대문교도소가 의왕으로 서울구치소로 이사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거 저기에요. 뭐 1960년대? 아닐 것 같아요. 1900년 뭐 70년 80년 그때 그 당시일 것 같아요. 몇 년 안 지금 저는 94년에 갔다 왔으니까 아무튼지간에 몇 년 안 된 거잖아요. 뭐 30년 40년 된 게 아니잖아요. 성동구치소는 푸세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동구치소 푸세식 그 감방에 안 가고 수세식 저기가 있는 서울구치소에 왔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는 거예요. 근데 수도꼭지는 있는데 빨래를 할 공간도 없고 설거지 할 공간도 없어요. 그냥 그 저기에요. 변기 위에다가 설거지통 놓고 그나마도 그렇게 저기에요. 설거지를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 옛날에는 양동이에다가 물 주면은 그거 가지고 꼴짝꼴짝 해야 됐다는데 화장실에 수도가
물이 찰찰 콸콸콸 나오는 네 수도가 있다는 것만 해도 감지적지 해야 된대요. 그런데 정말로 교도행정이라면은요. 네, 장소가 난 저기에요. 네, 비좁은 것도 아니에요. 그 뒷마당이 네, 굉장히 넓어요. 네. 한 평이 아니고 네, 반 평만 더. 네, 근데 저기죠. 네. 빨래도 하고 네. 설거지도 할 수 있도록. 네. 그거 네, 저기 하나만 네, 만들어 줬다면은요. 네. 싱크대까지는 네, 안 발라도 네, 거기에 네, 저기죠. 네. 뭔가 좀 네. 서비스다운 서비스를 네, 정말로 교도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랄하게 네, 고생시키기 위한 감옥살이 하라는 네, 그런 네, 구치소가 아니고 정말 새 사람이 되라는 네, 그 배려가 여기저기서 네, 건물에서부터 묻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그까짓 건 네, 저기에요. 네. 세면대 하나 네, 만들어 놓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장소가 네, 없으면 몰라요. 밖으로 그냥 이제 뻥 뚫린 네, 공간인데 네, 그거를 네, 변기 위에다가 놓고 빨래도 네, 설거지도 네, 참 네, 악랄한 그 의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 괴롭히고 네, 고생시키겠다는. 그러면서 무슨 네, 여긴 감옥이 아니고 교도소다. 교도행정이다. 네.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네, 욕 나오는 네, 그런 네, 풍토의 문화고. 네. 거기다가 네, 재소자들은 네, 그렇게 자기들 그 네, 저게요. 네, 정보 수집 능력, 파악 능력 네, 줄어들까 봐. 네. 계속해서 거기서도 네, 정보 수집을 서로 네,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12방에 네, 누가 네, 얼마짜리 네, 무슨 변호사, 싹쓸이 변호사, 법조브로커, 그다음에 네, 정관유 변호사. 그 세 가지 분류죠. 네. 그 사람들이 대개 네, 구속 사건을 명명백백한 네, 범죄 행각을 네, 깨끗하게 세탁해내는 네, 무죄 석방이나 네, 무혐의 네, 네, 형집행 정지. 그다음에 네, 구속 네, 구속 시킨 다음에 네, 그 네, 구속이 네, 적절한 적인가 네, 그래서 네, 그것도 네 있죠. 예, 구속 적부심사. 네. 그런 것들을 네, 거기서 네, 다 빼준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슬그머니 네, 신입방에 한 사흘이 있으니까요. 네. 그냥 네, 그 다음날 왔으면 네, 그렇게 네, 슬그머니 사라지는 네, 인원도 적지 않다는 거 몰랐겠죠. 한 사흘 있으니까 아, 네, 그래. 구속 적부 심사에서부터 네, 풀어낸다면 네, 일단 네, 한 방 매기고 구속으로 그리고 네, 구속 적부 심사로 네, 풀어내주면 그야말로 네, 제대로 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다. 그게 네, 거기서 그걸 제일 네, 네, 수입료 뇌물을 네, 제일 많이 네, 객출하는 네, 그런 네, 절차이겠다. 네, 저는 네, 저게요. 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네, 그렇게 간방동지들이 네, 다 알려주니까요. 네, 저 사람은 네, 얼마를 주고 네, 어떤 변호사를 네, 선임했고 네. 그래서 네, 뭐 집행유예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네, 무죄를 받았는지 네, 그런 거 아니면 네, 보석이 네, 보석 청구가 네, 통과됐는지 네, 석방도 그렇죠. 무죄. 그다음에 네, 형집행정지도 있어요. 그다음에 네, 보석.
그 다음에 가만있어 봐. 네. 또 한 가지가 있죠. 네. 아무튼 시간에. 네, 그런 거 다 저기 그냥 앉아서 들을 수 있어요. 가만히 내 귀 열어놓고 있으면. 근데 저는 네,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네, 저기 탄원서로 작성해서 네,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예, 당장 들려오는 소리가 저 또라이 네, 한 10년 내 푹 썩고 싶은가 보다. 네. 저 또라이 네, 한 10년 푹 예, 썩고 싶어서 네, 용어 쓴다. 네. 그런 비난이 네,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네, 집행유예로 나왔네요. 아무튼지간에. 네. 근데 집행유예로 나오는데요. 네, 선거 공판에서 집행유예라는 네, 분명히 네, 떨어졌고. 근데 제가 저기 봤던 날, 선거재판 봤던 날, 두 사람만 빼고 다 집행유예였어요. 아마 네, 한 대여섯, 한 20명 넘었을 거예요, 아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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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다는 것만 네, 알고 있어요. 뭐 한 30명쯤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네, 기다리는 네, 방이 네, 꽤 네, 넓었어요. 그리고 네, 꽉 차고요. 네. 가물가물한데 네, 거기다 그런 거 쉬어볼 네, 여유가 없었네요. 네, 다시 한번 가면 네, 그런 거 다 쉬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전 감옥살이 궁금한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감옥살이가 안 무서워요. 네. 한 번 더 다시 갈 수 있다면 네, 그래. 근데 그렇게 쉽게는 난 안 가. 네. 그때는 네, 그냥 네, 구속 기소를 당해야만 감옥살이도 못 해봤으면서 뭘 억울하다고 하느냐는 네, 그런 지청구까지 네, 들려오더라고요. 예. 싸움을 즐기면서 네, 사건을 키우는 여자. 제가 사건을 어떻게 키워요? 자기네들이 키워주는 걸 네, 고맙게 받아 안고 네, 같이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네, 안 당하고 같이 네, 사건 너희들이 키워주겠다면 내가 성장하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뭐 제대로 된 대처잖아요. 네, 아주 네, 상책 중에 상책인데 대처 방법이잖아요. 네, 억울하게 네, 저기를 하는데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 딸이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네, 시한부 인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네, 제 딸 혼자 네, 저게요. 네, 이 세상을 네, 나가서 네, 뭐 취직을 하겠어요. 학교를 다니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뭐 장애인 학교잖아요. 네, 선생님들이 네, 괴롭히지 않으면 네, 지기들끼리는 네, 괴롭히지도 못해요. 네,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네.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 내 시한부 인생이고 10년도 살기 어렵다 그랬고 네, 어차피 네, 그러니까 시작할 수 있었어요. 네, 시동생 시누이들하고 네, 의절하는 상태였고요. 네, 서울서대 화학과를 나온 네, 제 동생은 네, 자살을 했고요. 근데 그 자살한 이유가 참 내 교상했어요. 분명히 네, 뭔가를 네, 메시지를 남겨놓고 죽었는데 그 메시지가 뭔지 도대체 네, 영문을 알 수 없는 네. 근데 네, 그냥 내 자기 스스로 내 자학하고 내 자기하는 내 그런 일기장 3권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아주 내 화학과 선생이었기 때문에 내 화학실에 그전에는 내 전부 내 갈탄을 뗐죠. 네, 아니면 장작을 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내 다 내 태워버렸나 봐요. 옷가지들 내 이불 깨끗하게 방 내 딱 반짝반짝하게 내 닦아놓고 네 그러고는 내 그냥 내 반듯하게 누워서 내
청산가리 먹고. 네, 화학 선생이기 때문에 네, 청산가리가 네, 확실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네, 내 동생이 하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는 네, 눈치를 못 챘는데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하고 나서 네, 국민을 바보로 만들기 위한 교육. 네, 거기에 도대체 내 적응할 수가 없었던 거구나. 눈 감고 살려고 하니 네, 고문이 두렵고 네, 자기 혼자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네, 뭐 쫓겨다니고 수배자가 되고 아니면 네, 옥살이를 하고 하면은요. 네, 민경하엽 네, 어머니들 네, 네, 누나들 네, 저하고 네, 어머니까지 네, 제 동생 네, 옥바라지하고 네, 네, 수배 네, 네, 지닥거리 하고 그렇게 한 가족이 다 네, 그냥 네, 휘말려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할 네, 자신도 없고 네, 자기 자신이 네, 네, 감옥살이 네, 저기 네, 고문도 불사하겠다는 네, 그런 저기 또 네, 용기도 안 나고 그냥 네, 거기에 네, 따라가자니 국민을 바보 만드는 네, 똘똘하고 똘망똘망한 네, 학생들을 바보 만들라는 그 교육에 시책에 따라가자니 네, 정말 내 뒤가 틀려서 그냥 내 뒤 틀려서 그래서 네가 그렇게 네, 이상한 방법으로 다 태워버리고 자조와 자기가 남긴 자학만 남긴 그런 네, 일기장 세 권을 딱 네, 남겨놓고 죽은 거구나. 네,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고 그렇게 네, 75년이 지났어요. 네, 우리가 네, 거듭나기 위한 재탄생하기 위한 인간다운 인간으로 네, 거듭나고 똑똑하고 교육자는 네, 우리들의 후학과 후진들을 후손을 똑똑한 인재로 길러야죠. 바보로 기르고 예, 스승은 스승의 길을 포기해야 되고 검사는 검사의 길을 포기해야 되고 판사는 판사의 길을 포기해야만 네, 출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현실 속에 그 현실 속에서 네, 거기에 네, 영합하고 야합했다고 해서 네, 너는 나쁜 놈이고 네, 뭐 이렇게 싸우고 있는 저는 네, 네 어떤 사람입니까? 네, 한쪽을 잃어버리면 네, 한쪽이 또 네, 한쪽을 찾으려고 하면 또 한쪽은 또 잃어야 되는 게 예, 있는 거잖아요. 네, 아무것도 희생시키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네, 정말 네, 대한민국을 네, 제대로 구할 수 있습니까? 네, 제 동생의 고민이 그거였잖아요. 다 헌신해야 되잖아요. 다 희생시켜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정말 네,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네, 그래 그냥 네, 화랑간창이 되자 의기농기가 되자 저처럼 네,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네, 그 내려오는 시책하고 저는 네, 검찰이 저게요, 네, 아주 네, 터무니없는 짓거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래요.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았기 때문에 내몰렸기 때문에 네, 제 동생에게는 네, 지켜야 할 자리가 있었잖아요. 교직이라는 네, 그거 내팽개치고 네,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 제 동생의 죽음도 저한테 굉장히 큰 네, 역할을 했어요. 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네, 그런 네, 헛고생만 하다가 죽는다면 애초에 내 시작하지 말아야죠. 네, 제 동생 네, 1978년도에 그것도 네, 정월 저기 네, 음력 설날 일부러 음력 설날을 때 택해가지고
텔 거 다 태우고 그냥 자기가 읽던 책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자학이 담긴 일기장 세 권만 남겨놓고요. 분명히 할 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새겨서 좀 찾아봐 주십시오. 제가 왜 죽었는지. 그런 부탁이고 당부잖아요. 참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하는 소신, 양심, 너무 많을 것이고. 제 동생의 자살이 저에게 그런, 이해심부터, 길러주더라고요. 그래, 네 고생, 네 죽음은 헛된 게 아니다. 이건 너고 나하고 그렇게 이어져야 할 소임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제 어머니의 가정교육이 너무너무 투철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제 할머니의 진짜 똥끈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훈장한테 시집온 할머니가 오로지 근검절약으로 당대 만석지기를 이루셨다. 일궈내셨다. 근데 너는 할머니를 쏙 빼다 닮았다. 항상 제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당대 만석지기에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일궈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주신 제주가 너는 나무를 보고 숲을 계산할 수 있는 아이다. 그 능력이 뭔지 네가 지대로 점검해봐라. 그리고 키워나가봐라. 그렇게 일러주신 거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너는 나무를 보고 숲을 계산하는, 너에게는 나무를 보고 숲을 계산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나한테 정말 그런 능력이 있나? 확인해 보게 되죠. 그래, 있는 것 같다. 없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 신통하게 노력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그런 정도의 확인이었어요.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하기 전에는.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한 후에는 맞다. 내가 나무를 보면 숲을 계산한다. 그렇게 스스로 확인을 하고 또 하고 그런 세월이 32년이나 계속된 거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설계에서 계획에서 거기에 앞장서야 될 일꾼은 왕조시대 절대 왕조시대에서 그런 이런 계획을 기획하셨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마 또 다른 방법 그때 똑똑한 일꾼을 세워야 되셨겠죠. 그런데 민중이 스스로 자각하고 국가 권력의 주인단 주인으로 똑바로 서서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야만 역사를 기획하셨다면요. 멍청한 거 하나 길러서 선행학습을 철저히 시켜주시는 거죠. 할머니를 통한 그 유전인자 그리고 할머니의 실적과 업적이 만들어주신 말해주시는 능력 할머니가 하셨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머니가 하셨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몇 대를 두고 기획을 해야만 당신이 그 생각하는 그 계획을 실행하고 목표를
정말 우리 인간에 주고 싶은 네, 그 선물을 네, 제대로 네, 인간 스스로 쟁취하도록 네,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역사는 네, 그렇게 네, 인간의 손에 네, 내맡기고 계신다. 네, 전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아무튼지 간에. 네, 이제 네, 저기에요. 네, 또 하나 네, 제가 네, 굉장히 네, 주의 깊게 본 게, 네, 제 아버지, 네, 제 어머니, 제 아버지는 네, 만주구 훈춘현에서 훈춘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서 네, 세금을 네, 세 번째로 많이 내는 네, 부자였대요. 대만 제재소란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일본군들이 네, 일본 내 군국주의자들이 네, 대동아 전쟁을 네, 대동아 공영이라는 걸 네, 앞세워서 대동아 전쟁을 준비하니까 네, 어머니가 이렇게 피땀으로 흘리신 저기 네, 일구신 그 재산을 지키고 싶었던 네, 큰아버지가 큰아들이 네, 큰아버지가 네, 동생들에게 그냥 네, 상속을 해버렸대요. 그리고 네, 당신이 제일 조금 가졌대요. 네, 큰 덩치로 뭉쳐 있으면 네, 비행기라도 네, 한 대 네, 헌납해야 될 네, 그런 적이니까 네, 그런 기세니까 헌납하지 않으면 도저히 네, 그 재산 지킬 수 없는 그러니까요. 재빨리 네, 상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제일 조금 가지고. 그러니까 네, 제 아버지는 그 상속 재산을 팔아가지고 훈춘으로 네, 네, 날아간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네, 일본군에게 대동아 전쟁을 네, 계획하고 있는 네, 일본군들에게 네, 목재를 네, 공급하는 네, 군납업자가 된 거예요. 나무 제 아버지가 네, 나무를 보고 네, 숲을 계산하는 능력이 아주 네, 틀림이 없었대요. 딱 가서 보고 네, 여기서 내 목재가 네, 뭐 몇 사이라고 하던가 네, 아무튼지간에 얼만큼 나올 거다. 네, 그렇게 네, 처음에 그렇게 딱 네, 진단하면은요, 계산하면은요, 네, 통찰하는 거죠, 산을. 예, 이 속에 네, 볼목하면 네, 여기서 뭐야, 목재가 어느 정도 쏟아질 것이다. 딱 맞아 떨어졌대요. 틀림이 없었대요. 네, 그렇게 제 아버지는 네, 그런 분이셨고요. 네, 제 어머니는 그런데 아무것도 못 건져가지고 그냥 네, 달랑 그냥 내 빈손으로 네, 소련군이 네, 진주하기 전에 진주했어요. 진주하고 네, 소련군 그 네, 사령관이 네, 대만 제주소에 네, 주둔했다는 거예요. 네, 살림집은 네, 사령관 관사로 또 네, 뭐 어디 네, 공장 뭐 어디는 네, 군사들 네, 숙소로 아침이 되면은 네, 저게요. 네, 총 메고 네, 뭐 어디 뭐 훈련을 하러 가고 뭐 그런 저기가 있을 때 제 오빠가 네, 따라갔나 봐요. 그러니까 네, 나무로 내 총을 만들어 가지고 네, 제 오빠에게 줬대요. 그거 저기 그 나무 메고 네, 군인들하고 같이 행진해서 네, 그 훈련장에 갔다가 네, 돌아올 때 네, 같이 돌아오는 네, 그 정도로 네, 화기애애했다는 거예요. 네, 그 시간이 지나니까요. 인민재판에 걸리셨습니다, 주인장. 네, 집사가 그렇게 알려줬대요. 그래서 네, 아무것도 못 건지고 그냥 네, 빈손으로 네, 굴뚝에다가 네, 불 피워놓고 네, 밥하는 척 그러고 네, 도망쳤대요. 그리고 서울로 직행했대요.
예, 아무것도 못 가지고. 네, 어머니 네, 사산을 하셨는데, 네, 남대문 경찰서 자리가 옛날에 네, 경성 제국 호텔 자리랬대요. 네, 거기를 네, 피난민 숙소로 네, 내주셨기 때문에, 네, 저의 출생지는 네, 동작동 1번지예요. 네, 동작동 1번지가 네, 남대문 경찰서 자리. 그 옛날에 네, 제국 호텔. 네, 피난민 수용소에서 전 태어난 사람이에요. 네. 네, 네. 아무튼지 간에, 네. 세금을 내 훈춘현에서는 세 번째로 많이 낸 사람이 사업가이기 때문에. 근데, 네. 아내가 사산을 했는데, 미역 한 톨, 네. 쌀 한 톨 못 그어오더래요. 퉁퉁 부은 네, 저기로. 겨우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고무공 10개를 가지고. 그냥 보조기에다가 그냥 싸놓은 채로, 네. 펼쳐놓고는 엄마는 네, 뚝 떨어진 곳에서 그냥 고개 푹 예, 파묻고 그냥 앉아 있었대요. 그랬더니 네, 그 서울역을 오가는 네, 그 행인들이 돈을 내고 네, 고무공을 집어가고 네, 조금 네, 더 많이 내는 고무공이 네, 얼마면은 네, 네, 돈을 내 좀 네, 많이 내는 네, 그런 적이도 있고. 아무튼 이제 고무공 장사를 네, 시작한 네, 제 어머니 사업가의 아내였기 때문에 돈이 네, 돌아가는 그 방향을 알고 있었던 거죠. 네, 크게 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제 크게 놀게 된 거죠. 네, 이승만 정권이 네, 그 부산 네, 피난 갔을 때 그 부산 국제시장이 정말 저기래요. 네, 제조업이 다 파괴된 네, 그 상황에서 네, 군수 물품 빼돌린 거, 네, 정치인들이 빼돌린 네, 군수 물품, 구호 물품. 그리고 네, 홍콩이나 네, 대만에서 네, 해온 네, 밀수. 네, 그게 네, 대한민국 경제의 네,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를 그 부산 네, 국제시장을 움직였던 네, 새 여걸이 있었는데, 네, 청진아주머니라는 이름으로 그 네, 3여걸 중에 한 사람이 제 어머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제2국민약 사건이 있죠. 국민방위군 사건. 네, 총알바지 그리고 네, 짐을 나르는 네, 그 일꾼이 필요해서 네, 현역병으로 네, 끌고 가지 않은 네, 그 네, 젊은이들을 네, 15세부터 네, 몇 살까지 저 소년병 그리고 네, 군에서 네, 제대한 네, 방위병 네, 몇 살까지 뭐 40세면 40세 뭐 35세면 35세 네, 몇 살까지인데 그 기준이 있었겠죠. 근데 네, 터무니없이 그냥 네, 길거리에서 막 불신검문에 걸려가지고 그냥 제2국민병에 네, 편입이 되고 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네, 제가 저기에요. 네, 김현정의 뉴스서 네, 김준일 네, 대표죠. 네, 옛날엔 기자였겠죠. 네, 김준일 대표가 네, 그 제2국민역 사건에 대해서 네,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는 네, 그런 것까지는 몰랐죠. 네, 예산이 없었대요. 네, 이 사람들을 네,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입히고 어떻게 네, 재울 것인지 계획도 없고 숙소도 없고 뭣도 없고 네, 그냥 네, 필요한 지휘관이 네, 차출해서 시커 부려먹고 네, 잠도 내 얻어서 재우고 먹는 것도 내 얻어서 먹이고 네, 입히는 것도 내 형편없고 전부 빼돌리고 그러고는 내 청구하는 거는 내 산더미 같이 내 불려서 청구하고 네, 그런 것들이 아주 내 관행처럼 내 그렇게 내 불려졌나 봐요. 그런데 네, 빼돌려도 너무 많이 빼돌렸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람들 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렇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네 곪고 네 골마 터진 거죠. 그래서 네 정치 파동이 일어난 거죠. 네 군수물품 빼돌리고 네 그런 네 국회의원들 순경들이 네 이파리 하나짜리 네 순경들이 그냥 네 따기 때리고 조인트 내 까고 제 어머니 앞에서 네 따기 맞고 네 조인트 까이는 거를 네 직접 목격했대요. 네 저는 네 그것이 아마도 네 검찰이 수사권을 다 네 장악하게 된 원인이 됐을 것이다. 네 순경들의 기세가 너무 네 높았던 거죠. 네 경찰 왕국이었으니까. 네 이승만 정권의 그 네 주축이 네 경찰이었으니까. 네. 네 저는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네 아마도 그거를 그렇게 너무 네 국회의원들 네 일단 네 걸려들고 네 그랬다가 네 다시 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예 그것까지는 내 판단을 못한 거죠. 못한 거겠죠. 네 아무튼 제 어머니는 네 그 사람들한테 받은 물건 네 파는 게 제 어머니의 장사였는데 네 그러니까 제 어머니는 네 거기서 네 환멸을 느낀 거예요. 네 내가 파는 물건이 네 정말로 네 군인들이 네 그 네 소년병들이 아니면은 네 한 가정에 내 가장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네 먹고 있고 네 잠자고 네 그런 모포 같은 거는 네 침구잖아요. 그거를 내 빼돌려서 네 내가 지금 네 이렇게 돈이 무슨 네 저기잖아요. 네 그냥 덩굴채 네 호박이 덩굴채 네 들어오는 것처럼 내 장사가 이런 장사인가 하는 네 그 회의를 느끼셨나 봐요. 네 아무튼 그게 네 제 어머니의 네 몰락을 네 제 어머니를 네 몰락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네 가난을 선택하도록 만들었고 네 아무튼 예, 그런 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 어머니 네 그 장사가 싫었다면 그렇게 번 돈 네 제 아버지는 네, 아무튼 간에 네 뭐 대한민국의 산이하고 네 만주의 산이었지만 만주에 있는 산들을 다 벌목한 거잖아요. 벌목한 것만큼 내가 심어놓고 가겠다. 네, 그 당시에 저게요. 네, 산을 네, 사가지고 아니면 네, 국가에서 네, 임대해가지고 거기에 네, 묘목을 심었고 네, 정말 산림녹화 작업에 네, 앞장섰다면 그렇게 버신 돈으로 그럼 전 네, 공주가 됐겠죠. 네, 네, 그 당시에 예, 산을 샀으면은요. 네, 엄청난 부자로 평생 고생 안 해도 되는 그런 부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전 공주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의논을 안 하셨대요. 네. 그 돈을 몽땅 그냥 집어낸 내팽개치는 그 과정이 참 제 어머니 솔직히 그냥 말씀해 주셨어요. 대화가 없다는 게 의논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싫다. 난 싫다 이 돈. 그냥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 차원에서 그 돈을 불려나가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성실하게 착실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잖아요. 산림 녹화 작업
네, 성실하고 예, 착실한 네. 아버지 네, 성실하고 착실하셨어요. 네. 어머니의 피를 네, 할머니의 피를 네, 물려받으셨기 때문에 유전인자를 물려받으셨기 때문에 네, 성실하고 착실하시더라고요. 네. 참 네, 저기예요. 근데 네. 그랬으면 네, 저도 정말 네. 그냥 공주가로 네, 저기잖아요. 네. 아무 네,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살았다고 만약에 네, 대화가 통하고 네, 어머니, 아버지 네, 건실하고 건전한 네, 그 네, 계획을 세우셔서 실행하셔서 그 재산 네, 온전히 네, 지켜내시고 네, 불려나가셨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네,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해서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네, 그 맞짱뜨기 하면서 네, 정말 행복하게 즐기고 줄기차게 즐기고 행복하게 즐기는 인생 얼마든지 구가할 수 있다는 거. 네. 직접적인 내 실험과 실행을 통해서 네, 그거 네, 증명해 네, 보이고 네, 그리고 네, 그 모든 것을 네, 다 네, 일일이 다 네, 까발려서 네, 공개하는 네, 방법으로 우리 국민의 네, 수준과 차원을 정말 네, 위대한 국민이 네, 대구도 남을 네, 그 정도로 네, 다락처럼 네, 저 하늘에 네, 저 별만큼이나 네, 높다랗게 네, 띄워 네, 드릴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저기 네, 뭐 사상누격이 아니고 정말로 네, 국민 여러분이 다 함께 공감하면서 네, 정말 실감하면서 최상책이다. 네, 그래 우리들의 정신문명 네, 원시시대에서 탈출하자. 네, 기왕이면은 네, 가장 네, 바람직한 네, 수준으로 성장하자. 방법으로 원리원칙 철저히 지키면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고 네, 그거를 네, 행복하게 즐기고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겠다는 그 목표를 네, 향해서 네, 전진하고 정진하면서 행복하게 즐기고 네, 줄기차게 즐기고 활기차게 즐기고 씩씩하게 즐기겠다는 내 의지로 임한다면요. 그것이 내 행동 강령이 된다면 네.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사는 게 고작이었던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행복하게 즐기고 네, 줄기차게 즐기기 위한 네, 훈련과 학습과 네, 깨우침을 거국적인 차원에서 네, 그걸 공유하게 된다면요. 네, 어떤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건 네, 절대로 네, 불가역적인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네, 그런 네, 철칙이 되고 네, 진리가 되고 네, 우리들의 네, 너무나도 보편타당한 네, 원리 원칙으로 네, 구축될 수 있다면 네, 일단 네, 저기에요. 네, 행복하게 즐기는 게 우리들의 네, 생활 습관이 되고 네, 관습이 되고 그럴 수 있다면은요. 그거는 네, 네, 분노에 휩싸이고 네, 절망에 휩싸여서 아등바등 할 이유가 없죠. 당당하게 일어서면 된다는 네, 그런 철칙이 네, 새겨지는 거겠죠. 우리 유전 인자 속에 정신적인 유전 인자 속에 네, 쓰러지면 행복하게 즐기면서 네, 당당하게 딛고 일어서면 돼. 그거 내 상책 중에 상책이야. 네, 그게 내 보편타당한 내 철칙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까? 네, 저 지금 네, 저게요. 아직도 내 눈을 못 뜨고 있어요. 네,
1시간, 네. 9분이네요. 19분? 아, 29분인가? 네. 아무튼 네, 80분? 네, 90분, 네,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네, 여전히 제 눈은 네, 이렇게 감겨 있어요. 네. 맹꽁이 같은 짓이죠. 네. 그러면은요, 네, 눈이 감겨 있다는 거는 그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다는 거는 네,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내 괴롭히는 짓을 해야만 됩니까? 어떤 게 네, 검찰 왕국에게 유리한 모습입니까?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게 그들에게 유리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눈 뜨는 거, 네, 그게 유리한 모습일까요? 네, 그냥 저게요. 네, 카메라를 켜놓고 언제 눈 뜨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90분이 다 되도록 지금 29분인가? 21분인가? 아무튼 시간에 20분은 넘었네요. 80분이 넘도록 80분이 넘도록 불과 저기 한 30초면 충분히 아무 짓도 안 하면 30초 만에 이렇게 눈이 떠졌어요. 지금 90분 동안 저 사람들 날 괴롭히고 있다는 말을 하니까 비로소 제가 눈을 뜨잖아요. 이거는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의지로 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이거 시시한 거 아니에요. 제 저기는 정리가 됐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 옛날을 반추하다 보면은 이제는 정말 국민 여러분이 절대로 또다시 두 번 다시는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겠다는 그런 헛개비 노릇 안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이끌어내는 게 제가 제 보람과 보람을 제대로 느끼고 그거 제가 이끌어내야 될 그 결론은 결실은 정말로 두 번 다시는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도록 그런 짓거리 우리 후손들도 안 하도록 미리 경계해 드려야죠. 나만 똑바로 살다가 가면 돼가 아니죠.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내 자식이고요. 또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게 손자 손녀 아닙니까? 다 그래요. 내 자식 기를 때는 그냥 사는 게 바빠서 그렇게 이렇게 이쁜 줄 몰랐다. 근데 이제는 자식이 기르는 그 손녀 손자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즐기니까요. 손자 손녀는 정말로 이쁘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죠. 갈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더욱 그럴 거예요. 저는 할머니가 돼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렇지만 그럴 것 같아요.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길이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는 나보다 더 소중한 내 자식 내 손자 손녀 정말로 천국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세상을 우리가 앞장서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런 확신만 갖게 된다면 물불을 가리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적당히 하고 물러날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네,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네, 필요하다면 네, 제가 앞장서서 제 목숨 걸고 네, 호소할 거고요. 단식 투쟁 네, 얼마든지 네,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단식 투쟁을 해야만 한다는 네, 네, 명제가 예, 딱 네, 찾아올 때 얼마든지 목숨 걸고 네, 국민 여러분에게 직접 네, 직수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네, 제 인생 네, 마무리할 수 있어요. 제 의지 투지 네, 대단해요. 저도 못 꺾어요. 네, 꺾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렇게 살다가 죽어.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은 또 수준이 달라진다. 차원이 달라진다. 나 하나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도 충분하다가 32년 전부터예요. 내 여기까지 저 혼자 왔어요. 행복하게 즐기고 예, 씩씩하게 즐기고 활기차게 즐기면서 네, 저 혼자 씩씩하게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더더욱 네, 지혜롭게 용감하게 과감하게 대담하게 대범하게 네, 정말 네, 마지막 마무리 네, 제대로 네, 제 목숨 제대로 바쳐드리고 갈 수 있다면 네, 나쁘지 않다. 네,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뭔지 네, 그 제대로 네, 실행해야 되고 백전백승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네, 이제부터 네, 설명해 드려야 되죠. 네, 말로만 백전백승이냐 아니면 네, 실제로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요. 1980년 네, 겨우 9개월 된 제 아들이 뇌종양 수술을 받고 죽었을 때 네, 저는 아무튼 간에 제 병든 자식 하나 품지 못했던 오지랖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지금은요.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려서 32년 동안 네, 저는 네, 행복하게 즐기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난간도 네, 절망도 네, 행복하게 즐기고 네, 줄기차게 즐기고 활기차게 즐기고 그럴 수 있다는 걸 네,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제대로 똑바로 네, 무던히 노력했어요. 네, 그거를 네, 지금 그 마지막 마무리가 네, 여기쯤 됐으니 난 이제 네, 좀 편안하게 살다가 갈래? 네, 그게 올바른데 저 자신의 네, 의지고 자세입니까? 아니면은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최선을 네, 다하겠다. 네, 언제든지 내 목숨을 바쳐드려야 된다면 네, 기꺼이 네, 바쳐드리겠다는 의지와 결기로 계속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네, 주시하면서 내 목숨 네,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바쳐드릴까 네, 유심히 관찰하면서 대비하면서 네, 사는 것이 네, 정말 네, 가장 네, 바람직한 네, 그 결실을 추수하는 방법입니까? 최상책이잖아요. 네, 저는 네, 최상책을 항상 네, 32년을 한결같이 최상책만 네, 강구했어요. 네, 차선책 그런 거 필요 없어. 네, 대한민국에서 차선책은 통할 수가 없어. 항상 네, 최상책을 찾아내. 네, 제가 저에게 명령한 게 항상 최상책 찾아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저의 명령이었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었을까요? 네, 저는 네, 성령 하나님이 예, 이끌어 주신 대로 네, 복종했다. 순종했다. 네, 그렇게 네, 확신합니다. 네, 쟤는 네, 분명히 네, 떴습니다. 검찰이 괴롭히고 있다는 거, 네, 오늘 아침에도, 어제 아침에도, 네, 계속해서, 네, 제가, 네,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네, 제가, 네, 눈을 감고 산다면요. 오늘, 저기요, 네, 카메라 딱 끄고 나서 또다시 내 눈이 감긴다면은요.
그들이 사람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네 정말 내 모질이 네 못나지 못났네 그 모질이에 불과하다는 뜻입니까? 그들이 반성할 줄 알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네 인간입니까? 아니면은요 절대로 반성할 줄 모르는 네 지들이 네 똑똑한 인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멍청에 불과하다는 뜻입니까? 네 여기까지만 촬영하겠습니다.